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맛집과 근황을 소개해드리는 레이지구매 클럽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셨던 초밥 뷔페 쿠우쿠우에 다녀왔는데요. 그럼 오늘 레이지구매 클럽이 찾아온 쿠우쿠우의 2023년 근황과 쿠우쿠우 속에 숨겨진 스토리를 함께 알아보시죠. 그럼 쿠우쿠우의 스토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쿠우쿠우는 2011년 안산에 1호점을 처음 오픈해서 2023년인 지금까지 무려 12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럼 쿠우쿠우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쿠우 하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CF로 유명했던 음료수 쿠우가 생각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쿠우라는 뜻이 일본어로 먹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우쿠우는 직역하면은 먹다라는 의미이고, 이게 숨겨진 뜻을 좀 해석하면은 먹다가 두 번이니까 많이 먹으라는 의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쿠우쿠우 이름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찾아보니까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는 쿠우쿠우에 방문할 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됐을 때 쿠우쿠우 매장을 방문할 때 몇 가지 팁들을 조금 알았는데요. 쿠우쿠우가 다른 뷔페 브랜드들과 달리 점포마다 메뉴나 시설, 휴무일 등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본사 직영점으로만 운영하는 다른 뷔페 브랜드들과 달리 쿠우쿠우는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쿠우쿠우에 방문하기 전에 쿠우쿠우 홈페이지에서 매장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장을 찾아가지고 내가 방문할 매장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부대 시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가야 될 매장에 먼저 다녀오신 분들 리뷰를 보고 선택하시면 좋아요. 쿠우쿠우가 전바점이 되게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쿠우쿠우는 그 마트의 입점 형식으로 운영되는 쿠우쿠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트 내에 되게 조그맣게 입점 형태로 운영되는 쿠우쿠우보다 그냥 단독 건물에 규모 크게 대형으로 운영하는 쿠우쿠우 매장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쿠우쿠우 방문하신다면 가기 전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쿠우쿠우의 스토리와 방문에 대한 팁도 알았으니 함께 쿠우쿠우에 방문을 해볼까요? 저는 오늘은 인천 부평에 있는 쿠우쿠우 부평점에 방문했는데요. 쿠우쿠우 부평점은 무려 800평 규모로 운영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크지 않나요? 그래서 부평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서 내리니까 귀여운 스시 캐릭터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해주고요. 앞쪽으로는 쿠우쿠우의 수상 홍보 포스터와 옆에 신메뉴 포스터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오픈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앞에 붙어있는 신메뉴 포스터를 구경했는데요. 메뉴가 버섯 삼계탕, 나시고랭, 물회, 간장게장, 와사비구남 등 이게 초밥 뷔페인데 일식 외로 또 다양한 다국적 메뉴들이 여러가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쿠우쿠우의 2023년 이용 가격입니다. 평일 런치는 22,900원이고 평일 디너는 27,900원, 주말이나 공휴일은 29,900원인데요. 지난번에 리뷰했었던 피자몰이나 자연별곡처럼 평일 런치가 2만원대 이하는 아니지만 2만원 이상인 가격만큼 메뉴의 구성과 그만한 퀄리티를 보여주는지 같이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오픈 시간인 11시가 돼서 쿠우쿠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건 800평대라고 소개된 것처럼 정말 넓은 매장이 한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는 앉은 자리 앞으로 딱 봐도 넓게 많은 메뉴들이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럼 쿠우쿠우에는 지금 어떤 메뉴들이 공개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봐볼까요? 우선은 초밥이 메인이니까 초밥 라인업 먼저 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마중 나왔던 거는 초새우 초밥이 있었고요. 그 옆으로 계란 초밥, 그리고 찐 랍스터는 아니겠지만 랍스터 이름을 달고 있는 랍스터 초밥도 있었고, 갈릭 치즈구이 초밥, 간장 새우 초밥, 훈제 연어 초밥, 그리고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던 화러 묵은지 초밥, 옆으로 홍민어 초밥, 감태 초밥, 스시집의 국룰이라고 할 수 있는 연어 초밥과 광어 초밥, 떡갈비 초밥, 그리고 초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은 베이컨 초밥과 우삼겹 초밥, 그 옆으로 가리비 초밥, 육회 위에 고추장을 올린 육회 고추장 초밥, 한치 다리 초밥, 그리고 때깔이 더 좋았던 육회 초밥, 북방조개 초밥, 소고기 초밥, 문어 초밥, 한치 초밥, 참소라 초밥, 그리고 스태미너에 좋은 장어 초밥과 아무도 안 가져갔던 약간 초밥계의 미운 오리 새끼 같은 훈제 오리 초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런치인데도 초밥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고요. 하지만 여기서 더 있었습니다. 초밥만큼 구남이랑 롤도 종류가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스팸롤, 새우롤, 그리고 조금 신기했던 매콤 무뼈 닭발롤, 체다치즈롤, 소고기롤, 참치롤, 바삭한 새우튀김롤, 캘리포니아롤, 장어롤, 치킨롤, 타코 와사비 구남, 볶음김치 유부초밥, 그리고 잡채 같은 식감이 나는 샥스핀 구남, 명란 아보카도 구남, 날치알 구남, 육회 구남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연어와 회 2종, 새우와 소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초밥과 회, 롤, 구남 등을 봤으니 끝난 줄 아셨죠? 사실 이제 절반 보여드렸습니다. 쿠우쿠에 가보니까 초밥이랑 회 종류 말고도 샐러드나 여러 나라의 다국적 음식, 디저트, 음료 등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더 빠르게 보여드리면 어묵과 어물 국물 파트가 있었고, 그 옆으로 겉절이, 간장새우, 물회, 쫄면, 묵무침, 그리고 그 옆으로 요거트와 함께 올려 먹을 토핑 파트, 그리고 옆으로 샐러드가 5종 이상 한가득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제 프라이드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다양한 요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중식의 르산슬 메뉴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볶음밥인 나시고랭, 마라바지락, 돼지갈비, 그리고 오늘 가장 맛있게 먹었었던 팔보채와 볶음우동, 이거 두 개는 진짜 강추드리고요. 그 옆으로 훈제오리 볶음, 달콤한 닭강정, 이국적인 발사믹 깐풍 윙스, 쿠링클, 꿔바로우, 게를 껍데기채 튀겨 카레소스에 버무린 태국의 인기 메뉴인 푸파퐁 커리, 양송이 스프와 호박죽, 건강해 보이는 버섯 삼계탕, 감자튀김, 치킨너겟, 오징어링 튀김, 타코야키, 김말이, 군만두, 고추튀김, 그리고 귀여운 찜기에 들어있던 찜만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옆쪽으로 또 가시게 되면은 모밀 육수와 토핑, 그리고 빵과 함께 먹는 잉크루트 스프, 다양한 피자 종류들도 있었고, 폴드포크, 마약옥수수, 연어 아가미구이, 돈목살 갈비, 오븐에 구워낸 닭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디저트와 음료 파트가 남았는데요. 디저트는 다양한 빵 종류도 준비되어 있었고, 초콜릿 분수와 과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빙수를 만들어 먹는 것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슬러시 기계도 있었고,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다양한 케이크, 떡, 과일 젤리들도 이렇게 냉장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탄산음료와 펩시 제로 콜라가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좀 어른 입맛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렇게 좋아하는 식혜도 있었고요. 6가지 종류의 과일 주스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옆에 와플도 직접 해먹을 수 있는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쿠우쿠 한 바퀴 다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몰이나 자연발국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비싼 가격만큼 있을 건 다 있고 구성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쿠우쿠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메뉴는 솔직히 가장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연어와 광어초밥, 회 종류들이 가장 맛있었고요. 그리고 도전적으로 먹어봤던 샥스핀 구남은 그냥 당면을 올린 느낌이라 조금 별로였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초밥은 육회초밥이랑 화로 묵은지 초밥, 감태초밥, 이렇게 3가지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적으로 예뻤지만 실망했던 메뉴는 이 잉크루트 스프인데요. 이게 빵이랑 같이 이렇게 찍어 먹는 스프인데 제 입맛엔 좀 별로였어요. 그냥 양송이 스프랑 크루아상 따로따로 가져와서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았고, 다음으로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메뉴, 저는 쿠우쿠에서 팔보채를 꼽습니다. 스시 전문 뷔페에서 팔보채를 또 맛있게 먹었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해야 되니까요. 팔보채에 들어간 이 해산물 중에 오징어들이 정말 튼실했고, 버섯이랑 팔보채 소스, 식감 좋은 오징어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서 팔보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쿠우쿠 가보시면은 꼭 한번 팔보채 드셔보세요. 물론 점포마다 다를 순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 식사까지 다 마치면 달콤한 디저트와 과일로 입가심 싹 하고 나가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발견한 옛날 쿠우쿠와 지금 쿠우쿠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벨인데요. 예전에는 이 벨을 누르면 직원분이 직접 오셨다면 2023년인 지금은 이렇게 벨을 누르면 로봇이 와가지고 접시를 치워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레이지 구매 클럽과 함께 쿠우쿠 스토리와 근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쿠우쿠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것 같은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나 가족들 여러분이랑 단체로 가실 분들은 사전에 예약하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레이지 구매 클럽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레이지 구매 클럽은 다른 맛있는 맛집의 근황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